안녕하세요. 그냥 수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 툰과 베트남 툰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베트남의 유명한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호치민 주석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호치민 주석 말고도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인의 위인으로 요거지는 많은 분들은 조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베트남의 위인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자, 먼저 대표적인 인물 호치민 주석입니다. 신청자분들은 호치민의 본명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실 텐데요. 호치민은 가명이었고 따로 본명 존재했습니다. 호치민의 본명은 윙슨꿍입니다. 호치민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호치민의 가족들과 함께 주변의 민족주의 사상을 알리다가 독립운동에 참여해 소감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세계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생각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와 사상들을 배웠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호치민 주석의 모든 일생은 베트남 독립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호치민 주석은 베트남 전쟁을 하던 도중 베트남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호치민 주석은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정치가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베트남의 수도였고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치민 주석이 돌아가신 날과 베트남의 독립 선언을 한 날은 9월 2일로 같습니다. 이 날은 베트남의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고 호치민 주석은 베트남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거 역사에 정제하신 분입니다. 릉자매인데요. 베트남에는 이분들의 이름은 따로 주로 고리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서 위대한 역사 속 인물인데요. 이분들은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했는데 여관으로 전쟁에 참여해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이 자매는 베트남의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태어났고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다 무술과 전투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자매의 남편이었던 디삿이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면 투쟁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릉 자매가 반란을 이끌어 중국을 이기고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엄청난 수의 중국 군인들이 베트남으로 공격을 하면서 두 여관은 수도를 빼앗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옛날 역사에서 여성이 많은 일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성을 많이 존재해주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자매는 베트남 예술품이나 사방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베트남의 장군입니다. 한국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베트남에서는 정흥라오 장군이 있는데요. 1257년에 중국이 베트남을 1차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흥라오 장군이 베트남의 북쪽을 내주지 않아 공을 세웠고
이후에 50만의 군사를 가지고 공격한 중국의 2차 침략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격통사라는 유명한 글은서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도움이 요청하고 25만 명의 군사를 모일 수 있었습니다. 령흥라오 장군은 25만의 권력으로 맞아 싸우는 것이 아닌 치고 빠지는 한식의 전투로 중국군 괴롭혔고 중국군 식량 부족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중국이 1287년 세 번째로 진락을 시도했는데요. 홍강에서 중국군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고 공격해 3자 진락도 승리했는데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전쟁에는 령흥라오 장군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호치민 주석과 릉 자매와 같이 호치민 거리에 이름은 붙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윈얍이 있습니다. 마윈얍 장군은 20세기 최고의 명자이자 붉은 나폴레온 등으로 불리는 정설적인 영웅입니다. 베트남 독립운동 역사에서 호치민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신문 기자 출신으로 글은 잘 쓰고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호치민을 중국에서 만난 후부터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4년 린빙포 정도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3개월 동안 정락군 준비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프랑스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1954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정에서는 미국군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적기 원하는 시간, 저하는 장소,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미군은 당황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장기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4일 사망했는데요. 그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아직까지 베트남인들은 그를 많이 역사상 가장 용감한 장군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역사에서 혹은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위인들은 소개했는데요. 베트남은 과거에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나 한국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위인들은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